오전부터 사과로 사고 갱신을 안 하고 한 지금 2년 3년 이래가 한 3,000평을 지금 이제 세 종류, 한 4종류 인터던트랑 도롱존하고 또 뭐 기타 등등을 심어가지고 아직은 수확이라 값은 없는데 원래 사실 한 500kg 정도를 인터던트를 수확했는데 그걸 언제 따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맛보고 이랬는데 해가지고 사과 비슷하게 이랬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 김성호 이거를 뭐 통화만 하다가 사실은 뭐 목마르니까 샘 찾는다고 그러가 오니까 뭐라 하노 하늘에 구세주 맞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사부 좀 갈지도 그래서 많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아직은 너무 오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청송에도 한두 사람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거의 마우스 기술인데 저는 오직 노지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저쪽에 농장에 가가지고 매주 수확을 떠겨보니까 이게 노지에도 밀폐식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노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은 내내 한번 저걸 해갖고 그래서 청송에서는 사실 재배 농가도 좋고 제가 이 봉화에 오늘 이 좋은 품평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불청객처럼 찾아왔는데 제가 앞으로 안 되면 봉화에 땅을 좀 매달려가 2주 심어가 봉화 장목반 포로나 장목반 들어오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또 조언을 많이 귀찮도록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4년 전에 저 충주로 기농을 해서요. 처음 했던 종목이 지금 푸른인데 그 당시는 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신비롭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능성 있는 걸 해보자 해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종량해가면서 자그맣게 한 1,500평에 한 200주 심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푸른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고라니 피해라든가 이런 외적인 걸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실제로 푸른을 재배해서 올해 첫 수확을 조금 했습니다. 20kg, 200주에서 20kg를 수확을 했는데 전혀 제가 뭐 창피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우연찮게 며칠 전에 여기 그 밴드를 알게 돼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처음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좀 다들 선배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성에서 온 김석수입니다. 주종은 포크레인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에도 좋고 맛있고 이런 품종을 찾았는데 경험은 한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실제 심은 건 이제 2년 차밖에 안 돼요. 그래가 40kg 정도 땄어요. 나눠 먹고 했는데 2년 차에도 40kg를 딸 수 있더라고요. 80포기밖에 안 심었어요. 그런데 열리는 품종은 뭐 한 20그루 정도밖에 안 열렸어요. 나머지 품종 다른 품종이라서 춘향 1호를 심었습니다. 근데 아직 2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고 품평회에는 제가 뭐 이제 2-3번 왔는데요. 부탁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매번 그 김수호 대표님만 이렇게 출판장을 내시는데 각 지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지역마다 무조건 출판만 하셔갖고 그래야 맛도 뭐 품질도 대비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이 또 나올 거고 발전이 있으실 건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에 사는 김용수입니다. 화성농사 좀 짓고 있다가 안 그래도 약을 덜 친다 그래가지고 푸른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을 11번 쳤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약을 제대로 안 쳐버리니까 있기도 전에 다 얻어져 버리더라고요. 작년까지 제대로 맛도 못 봤었고 올해 이제 맛을 보니까 이번에 김소 사장이 들어가고 그 얘기했던 게 로보드 서저리가 그하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맛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성에 지금 농가가 있는데 이 판로가 문제가 돼갖고 원래 지금 다 비낸덕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이게 뭐 농사를 지가 안 팔리면 농사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 밴드로 해갖고 파는 사람들이 계시더라만 그것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 생각해볼 문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온 김동렬입니다. 올해 4년 차고요. 올해 달리기는 제가 어림잡아서 한 2톤 정도는 수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마가 지나고 그 뒤로 비가 2차례 계속 오는 바람에 열과가 다 생겨서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100% 노진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는 반드시 그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가을에 그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지금 좀 자재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종류를 뭐로 선택하셨어요? 종류는 저기 프레지던트하고 저 비퍼풀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산도 있고 그리고 뭐 롱전도 있고 이게 수분수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심고 했고요. 이제 춘향 이호라고 해서 또 심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 터지는 품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는 아까도 저기 김상호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노지에서 가능하다는 품종도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올해 경험한 바로는 노지에서는 안 터지는 품종이 없다. 아니 우리 쪽에는 괜찮아요. 춘향 1호는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춘향 이론은요? 한 개도 안 터졌어요. 근데 저는 춘향 이호라고 해서 갖다 심었는데 다 터졌거든요. 근데 저 산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맛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뭐 틀리는데요? 춘향 1호 2호 가는 저건데.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품종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가림 시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뭐 60 넘고 하니까 자꾸 품종을 바꾸고 뭐 시골에서 이것 뽑아내고 또 다른 거 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품질을 좀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액비도 만들어 쓰고 저는 유기농으로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살님에 이제 올해 납품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납품을 하나도 못했어요. 다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미뤄놨는데 판매도 뭐 물론 저도 그쪽에 납품은 일부는 하겠지만은 판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이게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좀 품질을 잘 만들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개별하는 것보다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걸 좀 여럿이 같이 항상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서 재배하는 기술부터 또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정선으로 기농을 했어요. 기농을 한 이유가 사과농사를 좀 지어보고자 해서 제가 들어간 곳이 이제 550곳이 권행지 준권행지라서 여러 전권행지의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사과도 더 맛있다고 뭐 그래도 갔었는데 제가 한 5,000평을 하려고 가서 일부를 사과를 했었는데 1,500평을 먼저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아까 청량산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한 2년 전에 나머지를 사과를 또 하다가 신수형으로 다지주로 좀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체리를 할까 또 이걸 할까 했었는데 체리도 뭐 일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제일 적으면서 일도 좀 적게 하면서 좀 쉬우면서 좀 그런 방법이 가까이 이제 이걸 선택을 2년 전에 한 1,700평 했었는데 그 열과 이제 제가 품종을 선택할 때는 이제 열과 없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제 서젠하고 롱존, 프레지던트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 세 가지가 그 수분수 역할이 잘 된다고 해서 세 가지 하려고는 했었는데 프레지던트는 아주 적게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뭐 계약했던 서젠이 못 들어오고 절반이 롱존하고 프레지던트만 들어와 버렸어요. 계약된 서젠이 뭐 없다고 해가지고 한수 없이 이제 그걸 심었었는데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열고가 심하다는데 처음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작년 봄에 심을 때는 그것만 좀 간이식으로 해서 비가림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했었는데 1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올 봄에 저 서젠을 프레지던트를 전부 그 가지 쪽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서젠으로 품종 옮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70, 80% 정도 성공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서젠과 롱존이 비가림 없이 쉽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저기 쿡 생협에 이제 정회원이어가지고 롱존 서진 내년에 거기 납품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랑도 못 와봤어요. 시식회를. 근데 올해 와서 먹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요즘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도 아무리 몸에도 좋지만은 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맛이 있어야 자꾸 찾아 먹는 것이지 약이 아닌 이상은 이게 맛이 이렇게 어중충하고 해가지고 품질 관리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랭지로 들어가 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은 조금 더 맛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맛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푸른 농사 짓는 우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사 먹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제가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의성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요걸 수확이 좀 늦게 나는 며칠 사이에 맛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거하고 저 이어 있는 과일하고 육질을 맛이 완전 차이 나거든요. 하여튼간에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런 상태로 건네가지고는 이 푸른 우리 자체가 이렇게 갖고는 뭐 앞으로 코로나 총무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그거 기타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3년 차인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최대한 늦게까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김도 사장님도 맨날 밴드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적과하고 품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원래 이런 품종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품질도 이 상품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많은 저기를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만 하면은 아이고 청해보고 그 거래를 한다고 납품에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갈 텐데 들어가더라도 내 물건 자체가 내가 먹고 맛있어야 남한테 권하고 권하는 것도 돈 받고 돈으로 바꾸는 건데 그 좀 품질을 높이는데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개통출하가 아닌 이상은 진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그 김소 사장님 브랜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힘을 좀 합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지는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북 봉화 춘향면이고요. 저는 사실 지금 롯데백화점에 바이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이어는 이제 화장품 바이어. 예전에 이제 식품 바이어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20년, 지금 원래 22년째 지금 팀장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제가 퇴직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유통에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봉화 여기 춘향에 와서 농업법인을 하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가수 농사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나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좀 하면서 농업 이제 법인은 이제 유통법인을 설립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적으로 한 11월 정도에 농업법인 설립해가지고 일단 당장 봉화에 있는 농산물만 롯데백화점이나 마트 쪽으로 제가 이제 한번 납품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마도구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뒤에서 안 보이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4, 5년 됐죠. 프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김장환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제 한 700평 되는데 프로를 한번 테스트 삼아 이제 심어보고 일단 뭐 제가 농사를 좀 지어보면서 해야만 유통 제 본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통을 하려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과 농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맛도 한번 제가 사실 한 번도 맛도 못 봤거든요. 예전에 한번 보고 그런데 어떤 게 과연 고객들한테 경쟁력이 있는 건지 한번 보기도 하고 나무도 이제 또 뭐 내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사실 참석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 일기였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체리 한 120여 주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초창기 김소 사장님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쭉 관찰을 하고 있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푸른하고 체리를 같이 겸해서 과수원하기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봄철에 일찍 끝나는 과수 체리만 갖고 좀 만족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체리는 뭐 무난하게 6월달에 생산하면서 판매도 무난하게 힘들 붙이지 않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인력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단지로 해서 품을 사갖고 대량 따갖고 대량 판매하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대부분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는 한 40주에서 50주 정도 심어서 우리 조금 정도 소득만 올리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참석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고 있는데 저는 남동에서 지금 이제 김 대표님이 개명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김상호 대표였었는데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푸른에 내가 이제까지 썩었었어요. 13년도인가 그때 먹을 때는 10월 20일 전에 먹었는데 그때 아마 그 비가림 많은 어지에서 거의 다 얼어지고 프레젠트한 정도를 수확을 해가 맛보라고 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때 체리를 하시다가는 그 장목반 푸른 장목반을 만들어가 지금 안동에 17헥타 50년 반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 먹었던 푸른 맛이 안 나요. 그걸 제가 원래 알았어요. 여러분들 뭐 비 때문에 일찍 수확하죠. 사과는 빨가면 맛이 있어요. 푸른은 색깔이 그래도 맛이 없습니다. 이게 성숙이 돼서 수확을 해놓으면은 후숙이 돼도 맛이 있는데 성숙이 안 된 걸 수확을 하면은 후숙이 돼도 맛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관심 있게 하는 건 품종에 대한 거. 지금 품종을 볼게 제가 품종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먹어본 중에 산이 괜찮습니다. 근데 저 산이 제가 갖고 있는 산하고 맛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건 농사 방법이 틀려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푸른을 하면서 제가 센터 소장 할 때 의회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어요. 너무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농가당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처음에는 2억 2,500만 원 김수 대표하고 사업이 됐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푸른에 대해서 거의 특성을 파악을 했어요. 저는 실패를 했는데 산이 수분수라고 심었는데 산이 수분수가 전혀 안 됩니다. 3년까지 올해까지 3년을 제가 쏘았는데 빅버플하고 스테네이는 꽃이 늦게 피어도 수분수에 관합니다. 스테네이하고 그 다음에 롱존이 있는 곳은 수정이 잘 됐어요. 프레젠트가. 이 프레젠트는 자가 결실률이 5% 미만이에요. 이거는 수분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품종에 대한 개념을 다 바꾸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영에 대한 개념도 바꾸자. 이걸 안 바꾸면 안 되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 푸른을 1표에 담으면 9개에서 12개 들어갑니다. 예? 그럼 10개를 잡고 15,000이면 한 개 1,500원이에요. 1,500원 값어치가 생각하면 맛이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먹으면 변비에도 좋아요. 좋은데 근데 푸른이 제대로 열매가 성숙이 돼서 수확을 했는 거는 프레젠트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안동에는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뭐 캐낸다고 빅버플 맛도 안 들었는 걸 출하하고 됐는데 재구매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맛이 없어요. 푸른이. 왜 그러냐면 날씨입니다. 작년에 빅버플이 작년에 맛있는 품종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빅버플도 작년만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빅버플 작년에 한 300kg 땄는 거 수확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늦게 수확을 해가 지금 좋은 창고에 해놨는데 이 맛에 나는 빅버플 못 넣을 거더라고요. 내놓는 순간 앞으로 푸른 못 팔아먹거든요. 늦게 한 며칠 있다 하면 맛있어요. 진짜 3, 4일만 늦어도 맛있습니다. 원래 전반적으로 수확 시기가 굉장히 당겨졌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8월 중순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 중순 이후의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빅버플도 맛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각자 개인 농사 짓는 거 가져와 보자 하는 게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 게 그래야 서로 정보 공유가 돼요. 나는 이렇게 관리했다, 이렇게 관리했다, 이게 모아줘가. 저는 푸른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 푸른 농사 짓는 사람이 맛있는 푸른 못 만들면 푸른 끝납니다. 끝나는데 전국적으로 저는 기술 평준화가 되는 게 저는 원해요.
뭐내 노하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푸른이 적어 전국에 300헥타에서 한 500헥타 돼야 도매시장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참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까 2시에 옥천에서 출발해 오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는데, 일단 여기 지금 품종을 제가 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왔는 건 로버트 서전 때문에 왔어요. 만약에 로버트 서전이 맛이 있으면은 프레젠트 수분수로 되죠? 김 대표님 되죠? 로버트 서전 됩니까? 지금 프레젠트의 수분수로는 빅버플하고 롱존은 잘 돼요. 롱존이 제일 잘 돼요. 롱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롱존 제가 볼 때 맛이 없어요. 농전도 끝까지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요. 롱존의 결점이 가겠습니다. 공동가 같은 헤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스탠레이도 저기 보면은 그런 회사에 많거든. 저는 스탠레이 품종이 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지금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스탠레이 품종이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죠. 이 맛이 괜찮습니다. 이 품종을 좀 알고 싶어요. 이 품종 맛이 괜찮아요. 상하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놔뒀거든요. 놔뒀다가 이제 추석 바로 전에 물 짠낙하니까 로버트 서전하고 롱존하고 얘들 세 가지를 같이 따갖고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니까 다 사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맛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과일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렸죠. 말씀이 많이 깁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시범삼을 하면서 스탠리가 맞습니까? 스탠레이가 맞습니까? 스탠레이가 맞습니다. 네, 맞죠. 한 농가에는 모목을 우리가 그때 김 대표가 사가 오셨는데 그 스탠레이는 맛이 좋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작년 선물용으로 제국노가 들어오는데 내 스탠레이를 보더만 아니다. 그 사람 고객들은 스탠레이를 찾는데요.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스탠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요 품종이 우리하고 섞여도 요 품종이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경주 그 농업환경대학 농업환경 뭐 교육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토양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끝날 무렵에 제가 부르는 소개해가지고 원래부터 세소작물 강의를 한번 하다가 제가 이제 3월달, 6월달하고 10월달 아닌가 하자 그러는데 거기서 저는 이 봉화에 분들도 시간이 나면 한 20분만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동, 청송, 홍천, 그 다음에 다른 데 몇 분 오시는데 봉화에도 작목반이 많기 때문에 몇 분에 참석하셔가지고 교육장에서 서로 토론회가 좀 필요해요. 토론회가 필요하고 지금 안동에는 지금 한 농가는 나무가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 뭐니? 그건 이제 첫 번째는 대목 관계냐, 토양 관계냐, 저는 두 개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토론하시는 농가들이 정립을 해서 맛있는 푸른을 안 만들면은 푸른 소비가 좀 돌아섭니다. 이제 그 앞으로 제가 오늘 들어가는데 좀 그런 걸 공유를 하면서 같이 푸른을 재배 기술을 좀 상향 평준화되도록 노력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했고, 제가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안동에는 굉장히 지금 이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서로 각자 영농을 하시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식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별로 말씀이 없네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창에서 왔습니다. 강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4년 차인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꽃은 왔었어요. 꽃은 왔는데 그래서 수분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수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있는데 다른 분은 아무도 없고
그게 뭐 썰이패냐 뭐냐 이래서 한데 그래 제가 저 지금 소장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소장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받아보고 썰이패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느끼네 수분수 문제 같은데 수분수가 스테네하고 산 두 가지를 심었는데 꽃피는 시기가 이게 다 지고 나서 피요. 작년에도 몇 개가 피는데 보니까 몇 개 피기만 원래 확실하게 종류는 뭐 심었다고요? 브레치던 데가 중부석이고 산하고 저기 스테네이는 수분수로만 심었어요. 그 스테네가 수분수가 되는데요, 프레sidente. 안 돼요. 그래 제가 안 갑니까? 꽃이 다 지고 나서 피요. 아, 기후만.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지역만 틀려. 네. 원래는 되는 건데 안 된 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다 피고 나서 지는데 약 한 열흘 차이가 나요. 열흘 차이가 나는데 꽃이 제가 원래 이제 장을에 좀 봤는데 한 일주일 이상 꽃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는 게 다 지고 나서 누구에 떨어지고 난 게.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오면은 요즘 이제 그래서 사방 다니봅니다. 풀을 하는 거 다녀보는데 저 품종에 과연 어떤 품종이 수분수 적합한가 제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여기도 갖고 다른 데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7가지 전개제가 있거든요. 그래 잘 달려요. 아, 그래 진짜. 한 7가지 심어놨더니 보통 최소한 3가지를 수분이 수분이 한계가 100%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수분수 2가지 있는 걸 우리 꽃이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많이 걷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화 생각하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있는 걸 반쪽을 넘새겨요. 2가지 있으면 한쪽을 넘새고 한쪽을 나눠보라. 나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다른 걸 좀 심고 그래 이제 한 2-3가지를 좀 작물을 받아가지고 새로 수분수를 심어보고 한 해 정도 더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것도 정도 안 되면 이제 새로 아니 그냥 너무 있잖아요. 그 수분수 종류 있잖아요. 그 한두 종 있잖아요. 왜 심어보면 알잖아요. 사이에 심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품종이 거기에 적합한가 여러분들 좀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왔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예. 프레지던트를 중간적으로 하나를 빼냈어요. 제가 중간에 이어가지고 심어보니까 치어서 안 돼요. 안 자라. 거기는 아예 한 나무를 빼내고 예. 거기다가 롱존하고 블레이킹하고 심어요. 근데 수분수는 한 품종은 안 맞아요. 저도 원래 작년에 제가 3톤을 땄는데 원래 1톤도 못 땄어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스텔레이가 보면은 한 3, 4일 꽃이 늦게 피요. 그러면 이 꽃 피는 기간이 한 10일까지 되잖아요. 그죠? 3년에 그 정도는 많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지만 스탠레이 꽃필 때 스탠레이 옆에는 작년에 수정이 잘 됐어요. 근데 작년에 스탠레이가 너무 과다 착화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꽃 자체가 안 와버려요. 그 주변에 수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수분수는 한 2가지 정도 심는 게 맞고요. 맞고 줄뛰기로 심지 말고 중간중간에 심어요. 예. 줄뛰기로 심어놓으면은 벌을 넣어도 여기 꽃가루를 일단 안 먹어요. 저는 가로 빙둘러놨는데 잘 되던데요. 가로 물도 둘러놓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품종이 된다니까요. 제가 시내에 그때 300평 할 때는 5가지 품종을 심었어요. 그건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지금 3년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분이 안 돼가 한커가지고 나무를 베내기 아까워서 안 베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아까 그 어디 나무 하셨거든요. 아이쿠 거기에 그 친환경 가능합니까? 친환경 재배가 이걸 친환경 재배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내년부터 사과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도 거기를 한번 뚫어보려고 이제 고민하는데 지금 수분수 안 되면은 무조건 수확이 안 되고 아까 노지 재배 하시려던 그런 분들은 여행을 가면 됩니다. 안동에 1,500평에 한 사람도 내년에 다 비냅니다. 그 롱존하고 과일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90% 이상 열가 안 돼가지고 한 번에 너무 빼낸다고 그래요. 그냥 노지에서 여행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원래 밖에 산이 열가는 안 됐는데 절대로
그 특히 종무업자들이 예천의 업자들 오자거든요. 러브 서전 이제 노지에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는 노지 재배 안 되고 수분 두 가지만 갖다 놓으면은 일단 달리긴다. 이거 뭘 참고하죠. 한 나무를 베내고 과감하게 서로 심어요. 지금 그 이제 현재 수분으로 심어놓은 이걸 전부 없앨기거든요. 그래서 그저라도 심을 수 있어요. 산은 없애는데 델레이는 나무 크으니까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차라리 저거 일부분 한 가지만 나놓고 없애고 옆에다 다른 걸 심을 생각이 별로지. 그래 하시고 지금 뭐 전목 개각은 될 일이 아니에요. 전목하면 문제죠. 4년이 흘렀는데 인지 그렇게 갖고 뭐 한 2, 3년 가고 뭐 아니 새로 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알지요. 아무리 새로 생긴 거 아니고 지금 이건 수확이 빨랐어요. 수습이 안 돼서. 이게 이런 거는 부수기 돼도 맛이 없습니다. 새파랗잖아요. 올해 성적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 나무들이. 강효 선생님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이건 뭐지? 저는 제가 수분수에 대한 이게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호 선생님, 예. 김정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뭘 지금 이건 이제 세 번을 잘못하고 나면 다 저는 저기 봉화병호에 있고요. 세 가지 품종을 하고 있어요. 주력이 지금 현재 수의적이고, 그리고 체리가 한 1,500평 있고, 수른이 한 600평 정도 돼서 맥주가 심는데, 저는 푸르는 원래 처음 먹어봤을 때 산이 제일 맛이 좋고 그래서 식감도 좋고 산미도 있고 그래서 100% 전 푸른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자가수정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사과수정이 작년에는 이제 올해 4년차인데 일도 되긴 됐는데 올해 한 500kg 정도 못 탔거든요. 4년차에. 수정이 사과수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좀 아직까지 좀 부족스럽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 사장님이 그 산을 자가수정 된다고 하는데 산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산인지 아니면 슈가인지 모르겠는데 꽃 숫자가 자체 피는 게 적어요. 꽃이 피면은 자가결실은 되는데 생산성이 너무 적어요. 작년에는 조금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따라는 안 돼요. 산이 지금 제가 그 20주 이상 되는데 다 땄는 게 그 박스에 한 3-4박스밖에 못 땄거든요. 저는 100주인데 올해 컨테이너 그렇게 그죠. 키로수로는 한 300kg 정도 떴어요. 몇 주에? 4년차예요. 100주에 이 산이 장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새끼고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먹기가 좋잖아요. 좋은데 착감만 많이 되면은 그 저는 산이라 하고 열매를 보면은 그 접수를 따라서 못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냥 시중에도 오는 그런 점이 많은데 왜냐면 믿을 수 없어요. 죽는다 생각하면 저한테 시기하는 거 비죠. 이경들이 김 사장님 지금 저 홍천에도 모목을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경산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품종이 프레지던트라고 심었는데 프레지던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 사람도 다른 데 가서 가져와가지고 뭔가 그래요.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자기는 올해 그 기상이변이 확실히 맞는 거는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자두가 올해 10년 차인데 자두가 10년 차인데 이제 올해 한 전체 수확량이 한 18톤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일기가 갑자기 고온으로 치솟았다가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제 동아지 여기 10도까지 뚝 떨어지기 이런 게 1년차 너무 이제 이 편차 크다 보니까
수확을 해서 일단 좋은 창고에 일부러 였어요. 한 300개 정도 넣었어요. 제가. 넣어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물기를 좀 선풍기에서 말렸는데 예년 같으면 이 추위라는 게 이제 좀 대과정이다 보니까 그 꼭지 달린 부분에 이제 쭈글이라 그래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쭈글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열매가 풀수록 올해는 좀 안 생기던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우라든지 고온, 저온으로 일교차 기상 이변인 거 저는 제 판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품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70% 정도 분이나 이런 추위가 좀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고 하여튼 농사짓기가 앞으로 점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리는 올해 5년 차인데 5년 차 한 500kg 정도 땄나요? 따서 체리는 저는 이제 푸른도 그러고 체리도 그렇고 저는 하우스를 시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지 위주로 고집하고 있는데 체리 같은 경우도 이 기상이 몇 년 전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판단으로 바뀐 게 5, 6월 달에서 비가 또 많이 안 와요 또 그래서 2, 3주 동안 그래서 이거 기상이 이렇게 바뀌게 이게 시스템, 기후 시스템이 바뀌나 싶은 생각도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열가 거의 없었어요 체리가 품질도 아주 예쁘고 좋았고 20%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품종도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다 주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차장님. 예. 저요? 예.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번 말씀. 저는 참 많은 걸 보고 같아요. 아는데 아니 딴 이게 딴 집에서 푸른이라는 게 딴 집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오셔가지고 이 푸른이라는 이 과일이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이 푸른은 마트 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마트 가서 신기하네,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먹어보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선호식품이 아닌 기호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팔로에 정말 많이 애먹으시는 거 진짜 와닿았고 다른 거 몰라도 이 푸른이 병해충 걱정은 없게끔 조금 책임을 지고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의무감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주는 못 뵙겠지만 그래도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님을 통해서 가끔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장님 최종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푸른 과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심적인 그런 걸 좀 버리고 서로 같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정보도 같이 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또 유통 그런 쪽도 같이 한번 노력해보고 그래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